네, 부총님께 감세 정책 일반에 관한 것과 몇 가지 일부 조치 원상 회복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제안, 예. 그리고 자산 과세의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기 위해서 쭉 질의를 좀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역대급 세수 결손 전 정부에서 보니까 약 99.7조 원 제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보통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된 원인이 뭐냐 보니까 국세 수입의 감소가 절대적인 이유였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2024년 딱 보니까 60조 정도 감소가 됐었고, 이런 국세 수입의 감소가 예측 가능하고 당연한 거냐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즉 통상적으로 국세 수입이라는 게 경상 GDP를 기준으로 해서 그 비효율적으로 상승하고 또는 하강하고 그러는 건데, 대한민국은 지난 19년 동안에 그 90년대부터 자료가 있죠. 90년대부터 한 30여 년 이상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변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 3년 사이에가 이 이변이 있었던 거죠. 경상 성장률 비추어 봤을 때 국세가 이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그래서 국세 수입 감소 자체의 원인이 뭐냐? 실질적으로 경상 성장률 GDP와 상관없이 감세 정책 영향이 컸던 거 아니냐? 즉 24년과 19년 비교해 보니까 경상 성장률이 25% 성장했는데 국세는 15% 성장했습니다. 10%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세 정책 영향이 컸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세수 결손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국세 이 부족 현상, 지금 재정 부족 현상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필요한 게 있고, 종래에 이제 했던 것들이 세율에 대한 것들 중심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세율 말고도 일부 별도의 조치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3개 정도를 좀 표시를 해보면, 하나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니다. 지금 작년에 국감때도 이게 나왔던 의제입니다. 이 의제는 실제 배당소득 분리 외국 자회사의 수익 배당금에 대해서 입금으로 불산임을 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주로 약 42조 되면 그 중에 10개 기업이 33.5조 정도, 실제 한 80% 정도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결국에 대기업들이 해외 계열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하고, 그리고 조세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들 때문에 자료들 저희도 추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면 공정위원회가 2022년도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기재부에 공문을 발송했다는데 아십니까? 예, 제가 그런 한번 얘기는- 확인해 보시고요. 네네, 네. 저 있으면 바로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로 이제 여러 가지 보도 자료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 일반적 규정 속에서 공정거래법상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자 범위가 축소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징역 의제가 축소되는 거죠. 상속세에 관련된 상직법상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아니면은 공정거래법상 다른 어떤 고려사항이 있을 거냐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세법상 이슈만 갖고 하여간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요. 세 번째는 가업상속공제가 2022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매출액 4천억 기준으로 할 것을 5천억으로 이제 늘렸고, 네. 이게 이제 자산 기준이나 외출 기준이라는 게 특히 문제이긴 한데, 그리고 한도가 500억, 600억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600억을 1,200억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들을 본회의에서 부결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원각 국감 때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제 종래 논쟁 중에서 이렇게 감세 정책을 하면 낙수 효과가 있다, 뭐 레포국선, 뭐 레이거노믹스, 뭐 그때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도 이게 의미가 있냐, 그렇지 않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 지난 2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1.4, 2.0이었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에서 오히려 감세 정책의 효과가 다른데 편중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올해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현재 계속 자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이슈가 있어서 자료 중에 특이한 걸 보니까 올해 자본시장연구원 6월달 보고서입니다. 자본시장 6월 보고서 2019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청년층입니다. 2030 중심으로 해서 소득 상위 그룹 20%와 소득 하위 그룹 20%를 비교해 봤더만 금융자산에 관한 것인데, 2019년도에는 3.7배 차이였는데 2024년도에는 4.7배로 더 커졌답니다. 이건 60대 70대 문제가 아니라 2030의 자산 격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으로 벌어서 할 거냐 또는 세수 때문에 거냐 뭐 이런 논쟁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지점들이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이 표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적들을 하는 이코노미스트에서 커버 기사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갖고 있는 자료인데 작년 자료이죠. 작년 자료에 기초해서 향후에 자산 과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쭉 추적하는 예정 전망치입니다. 근데 이 전망치를 보시면 총 국세가 작년 기준으로 337.4조인데 2028년 정도 되면 439조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자산 세수라고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37.5조에서 나중에 35.3조로 더 축소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경상 성장률 내지는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세수 증감이 있으면 총 국세가 증감되면 그에 비해서 자산세가 증감되는 게 아니라 자산세가 더 축소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가 있다면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은 계속 그 최기상 의원님이 뭐 하는 문제식들 중에 많은 데이터들이 좀 있다. 그 데이터를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응능 과세, 예, 사회적 통합, 그리고 조세의 공정성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볼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자산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종합적인 대안들을 올해 또는 이제 내년에 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동산에서 부동산 소유 및 보유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재검토해야 된다. 금융회사에서도 지금 금투세 이게 못했지만 분산 장기 투자 유도를 해야 되고 상증세에 있어서 우회적인 편법적인 탈세에 대해서 좀 방지하는 제도를 좀 더 고민해야 되고 어쨌든 자산 과세를 종합적으로 중기적인 개편 방향을 준비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지점에서 예, 의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 주신데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에서 나타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글로벌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이 높은 기업들은 또 무수하게 또 수익도 늘어나고 경쟁에서 탈락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또는 이 소득의 불평등 문제는 저는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그 자산을 가진 분들이 세금을 내든 또는 무슨 기부금을 내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는 이 자산이 없는 분들한테 돌아갈 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주신 해외 자회사 문제라든지 또는 가업 상속 과세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자산 관련해서 부동산, 금융 또 뭐 이런 또 불평등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진짜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는 연구도 좀 하고 또 내부 토론도 하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